한국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세계가 두려워할 힘을 가진 핵보유 강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그늘 아래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리라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정착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오늘 모신 분은 존 스미스 씨로 미군에서 오랫동안 정보 분석 업무와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민간 안보 자문 회사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대담이 한국의 핵 개발이 확정된 이야기도 아니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단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에서 시작해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 개발의 어려움이나 강대국들의 방해, 경제 제재 같은 문제들은 모두 제쳐두고 오로지 핵무장을 한 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하는 재미교포로서 늘 강한 한국을 꿈꿔왔어요. 비록 지금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 몸속에 흐르는 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간을 쏟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상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 상상 속에서라도 현실을 그려보는 것이 허황된 꿈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시나마 핵강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존과 함께 한국 핵무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존에게 첫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자신들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말이죠. 존은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먼저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분명히 복잡한 입장에 놓일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면 미국 입장에서 안보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입하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더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서 독립적인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의존도를 낮추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 힘을 가져가면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이 상황을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려 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동맹 관계를 통해 이익을 계속 취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로 인해 동맹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존의 분석은 미국은 단순히 군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어요. 생각컨대 미국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도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곧바로 존은 중국의 입장으로 발언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입장은 더욱 경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크게 흔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핵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즉 북한의 핵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군사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유로 인해 중국은 그들의 세력권 내에서 도전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반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느낄 겁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 보유를 해도 계속해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제재를 언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핵 보유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은 북핵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서 자신들의 안보 우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관리하려 할 것이며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일본의 입장은 매우 복잡할 겁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안보 전략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동안 일본은 비핵 국가로서의 방어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자국의 방어 체계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외교적 반발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 내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을 보유한 한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겁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의 핵 보유에 대한 논의도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의 분석을 들어보면 일본이 처음엔 반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자국의 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군사적 방어력을 증강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더 집중할 것이고 동시에 한국과도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인 것이죠. 저는 존에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국과 자주 신경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존은 곧바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의 핵 보유로 인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왔죠.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게 되면 미국은 이 부분에서 전략적 조정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존은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은 한국을 부자나라로 보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왔어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핵 보유는 독자적인 방어력을 의미하므로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과거처럼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존은 계속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결국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인정하면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결국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과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한국을 압박하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아주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존은 저의 마음을 알았던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중이었더라도 핵을 가진 한국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방위비를 요구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략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과 달리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의 형태로 변화할 수 있죠. 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보다는 한국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지만 핵 보유로 인해 그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등한 시선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존은 그럴 가망성이 높다는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강한 한국의 위상을 잠시나마 상상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존에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질문을 던졌어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항상 긴장감이 높은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군사적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했어요. 존은 곧바로 답변을 이어갔어요. 동북아시아는 항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이죠. 한국의 핵 보유는 이 지역의 기존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겁니다. 특히 북한,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핵무기를 통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어요. 그동안 북한의 전략은 핵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그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이 자체적인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의 기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한국을 겁주려 했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협박으로 한국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제 군사적 위협 대신 외교적 협상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압박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니 협상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겠죠. 존은 곧바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중국에게 한국의 핵 보유는 매우 큰 전략적 위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특히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서 중요한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한국의 핵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존은 중국이 군사적 반응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중국이 바로 군사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의 메시지를 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규제하거나 투자 제한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드 배치 때도 그런 식으로 대응했잖아요. 존은 곧바로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핵 보유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며 자국 방어를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왔어요. 그런데 바로 옆 나라, 그것도 역사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입장이 달라지죠. 존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일본은 핵을 직접 개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겁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유지하려 할 겁니다. 저는 일본이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진정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단순한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전략적 자립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북한은 더 이상 핵을 통한 일방적 위협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은 핵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더 이상 군사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 러시아까지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다소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었죠. 하지만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재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중국의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이 한국의 핵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군사적 대립보다는 더욱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낄 겁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 위협보다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에 공감했어요. 결국 중국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며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협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데 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존은 이어서 일본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자신들의 전략적 경쟁 상대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일본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겠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 흥미를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존은 러시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러시아 역시 한국의 핵 보유를 경계할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협력보다는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려 할 겁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는 한국을 군사적 적대국이 아닌 외교적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러시아가 한국을 외교적 파트너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존에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국제사회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국제사회 특히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을 듣고 존은 먼저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했어요. 유럽 국가들 특히 EU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선호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초기에는 상당한 우려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비핵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한 이후에
경제적 제재나 거래 중단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핵 보유를 비판하더라도 경제적 실리를 고려해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이 핵을 보유한 뒤에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존은 이어서 미국과 서방 세계가 한국의 핵 보유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설명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면 국방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관련 기술이나 군사 장비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서방 국가들과 무기 및 기술 거래를 확대할 수 있죠. 존은 마지막으로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안정성을 언급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주변국들이 처음에는 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군사적 억지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한국이 더 이상 외부 위협에 취약하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이 쉽지는 않지만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존과 방송을 마치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가져올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재미교포들에게 조국은 그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이 이제 강대국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상상은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자주 국방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인 힘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춤으로써 동북아의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구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저는 늘 미국에서 한국의 뉴스를 접하며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때로는 외교적 압박을 받고 때로는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추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도약은 단지 군사적 억지력의 확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립하며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순간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국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강한 한국을 꿈꿨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며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한국이 이루어낼 수 있는 미래의 한 단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한 나라가 강한 국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안보와 경제 국방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저와 같은 재미교포들은 항상 고국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강한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조국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댓글들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